전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보수 잠룡 중 한 분이시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KBS 1라디오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네, 예. 언론을 통해서 가끔 입장은 전해 듣고 있는데 네. 탄핵 정국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뭐 아주 괴로워하면서 지냅니다. 특히 국민의힘 식구니까요. 예,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고 그 이후에 또 당이 보여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고요.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법을 위반해서 저지른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국가 이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경제나 안보 위기로 이렇게 확산이 불이 붙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경제가 진짜 심각하게 안 좋고요. 특히 이 사태 이후에 내수, 수출, 성장 모든 게 충격을 받고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그대로 불이 붙고 안보는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진짜 국가 이익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계엄 사태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엄청난 위험을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앞서도 잠깐 계엄 이후의 국민의힘 모습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떤 행태에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심하고 거꾸로 가니까요. 예, 우리가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우리가 18명밖에 참여를 못했고 그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계속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아직도 그 입장이 이어지고 당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쳐다볼지 물론 국민들 중에 탄핵에 반대하고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들도 일부 계시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 아닙니까? 지금 건전한 보수, 중도 보수 유권자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리고 어긋나게 행동하면 저는 민심하고 거꾸로 가니까 당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 과정을 겪으면서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 민주당 부역자 이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진짜 보수의 정신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보수는 지키는 겁니다. 보수는 뭘 지키느냐?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거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지키고요. 우리는 특히 헌법 가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원칙이나 품격 이런 걸 지키고 보수는 또 신중하게 책임 있게 개혁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2항 4항에 정당의 어떤 민주적 운영 그 목표와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당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 정당 해산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진짜 모든 걸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 사태를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당연히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들, 대통령, 우리 당 전부 다 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그 길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일 좀 잘못 가고 있다 보이는 거죠.
법치, 헌법과 예, 법률에 그럼요. 예. 네, 가정입니다. 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은 잠재적 대선 주자 중 한 분이신데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헌법 심판, 헌재하고 있는 헌법 심판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특히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당의 입장,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든 누구든 지금 손들고 내 대선 출마하겠소 조기 대선을 전제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뭐 일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리되고 당이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 안 할 생각입니다.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잠룡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일부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목소리 낸다기보다 당이 이렇게 가도 되느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대다수는 저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중진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미지로 중도층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작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인기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당원들한테 정면으로 늘 승부를 합니다. 8년 전에 탄핵이 그게 잘못됐냐 잘됐냐 무슨 뭐 배신자다 부역자다 이런 말 아직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군주를 모시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민주공화국이고 공화정이라는 거는 그거는 법 위에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는 그런 건데 저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8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탄핵을 당하는 거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 이후에 당의 변화와 혁신 이런 거를 우리가 했느냐. 8년 전에도 못했고 지난 8년간 못했고 아주 손쉽게 용병을 데려와 가지고 검사 윤석열을 데려와 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겨우 이겼고 지금도 만약 우리 당이 진짜 진정한 보수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판판이 선거에서 질 거다. 그래서 당원들께서도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도 진짜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정권을 갖다 바치길 원하느냐. 지금 당이 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잘못을 국민들한테 정말 용서를 빌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쇄신을 혁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거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데 만약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께서 그 길을 외면하신다면 저희들은 아마 무슨 극우 정당 비슷하게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당원들은 늘 호소를 드리죠. 그러면 당원들 생각이 바뀌면 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8년 전의 기억을 보면 혁신을 못하면 결국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야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면 우리가 불리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점점 더 축소되고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제가 늘 중수청이라 그러는 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신뢰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치를 하자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 보수인데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저는 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거의 암흑기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일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조기 대선을 가정해서요. 중도 확장성이 낮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후보들보다 싸워볼 만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저는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할 후보 중에 제일 쉬운 후보입니다. 그분의 온갖 사법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이 헌법을 파괴하는 계엄 때문에 일종 뭐 중죄인이 됐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자범 수준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경제가 안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우리 쪽에서 진짜 개혁보수, 중도보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낸다면 그러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제일 쉬운 후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제발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뭐 이재명 포비아라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때도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그 지지율이라는 게 제가 뭐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이재명 대표 최근에 무슨 갤럽 지지율 보니까 뭐 여론조사 숫자를 37% 나오는데요. 37%가 독보적인 1위라 그러지만 100에서 37 빼면 63%가 그분을 지지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서는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이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다 된 것 같이 오만하게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저는 제일 약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답변을 지금 갤럽 그 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답변을 보면 답변을 유보한 층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때보다. 그렇죠. 그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선뜻 손이 안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방금 말씀 나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 예. 내관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대선 후보군과도 뭐 친분이 있네, 뭐 관계가 있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기 대선 상황이 빚어지면 여권 대권 후보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결과에 달린 문제 같고요. 만약 우리 뭐 잠재적인 네. 우리 후보들 중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서 불법의 증거가 드러나거나 이런 분들은 대선 후보로 나오기 힘들겠죠. 그건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쭉 나온 거를 보면 명태균이란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 무슨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네. 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네.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무슨 뭐 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뭐든 간에 불법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후보도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스스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법이 드러난 사람을 후보로 내가지고 도대체 대선을 치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대선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근데 뭐 무슨 불법이 막 드러나고 이런 후보를 내세워 갖고야 뭐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자유로우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뭐 처음부터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고 접촉 안 하는 그런 제안도 받았습니다만은 아니다. 정치 그런 사람하고 그래 엮여서 하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천 메모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뭐 국회 봉쇄, 사살 이 같은 메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이 뭐 정보사령을 그만두고 군복을 벗고 혼자 뭐 앉아가지고 골방에서 수첩에다가 그런 걸 적고 혼자 뭐 무당을 만나러 다니고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역들을 접촉한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역 군인들을 지금 현역 정보사령관이다 무슨 기갑 부대장이다 현역 대령들이다 이런 분들을 무슨 뭐 어디 햄버거 집에 접촉을 하고 그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들으면서 야 그게 만약 사실이고 그런 북풍을 일으키려고 그랬다면 그거는 내란에다가 우리가 외환이라고 외환죄. 있습니다. 외환죄 형법에 네. 내란죄가 쭉 나오고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이런 게 쭉 나오고는 그러고는 외환에 관한 외환이라는 게 이제 뭐 그 외환이 달러가 아니고 네, 네, 외부 적과 네.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네. 예? 그 폭동을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건데 외환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수사기관의 관점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보면 경찰은 비선 실세다, 확실한 이인자다 이렇게 예. 보고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예. 검찰은 이 사람이 단순한 조언자 아니겠느냐, 실행 능력이 이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민간인 신분인데 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 그래서 부분은 제가 어떻습니까? 그랬잖아요. 네. 네. 그 현직 국방부 장관, 그죠?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현역 군인들, 장성들, 영관급 장교들 이 사람들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그분 모임. 노상원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얼마나 자주 모였고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되겠죠. 만약 그 사람이 계엄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거기에 북풍까지 일으킬 생각을 했다. 이러면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판론이 있었습니다. 그냥 썰이었죠. 설이었습니까? 예. 네. 또 의원님도 국민의힘을 바꿔보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강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저는 늘 그렇습니다. 당 주류 입장에서는 유 의원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까요? 그거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탄핵 반대가 우리 85명이나 탄핵 반대를 했잖아요. 당론으로 그것도. 지금도 비상계엄 해제에도 참여를 못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유일한 비상계엄을 중단하는 방법이었는데 탄핵을 반대를 85명이나 있고 아직도 우리 당론은 탄핵 반대인 것처럼 돼 있고 내란이 아니다 그러고요.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버티는 입장을 지금 옹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의 주류가 되면 저는 뭐 그건 망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면 제 같은 사람이 무슨 뭐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당에서 역할을 할 그런 공간은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보다 누구보다도 저는 건전한 보수 정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위치가 어디에 있든 저는 계속 제 목소리를 낼 거고요. 당이 이렇게 가면 당이 어떻게 망하는 길로 뻔히 그냥 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에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영세 의원이 됐던데요. 지금 뭐 권영세 의원이든 권성동 원내대표든 다 정치에 오래 같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대국민 사과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대국민 사과 이미 늦었어요. 그죠? 이미 늦었는데 이왕 늦은 거 그냥 뭐 연말 전에 그냥 대충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마치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듯이 11월 7일이나 이번 계엄 이후에 사과하듯이 대충 퉁치고 설렁설렁 사과하는 그런 사과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사과 할 생각하지 마라. 비대위원장이 됐으면요. 당의 지도부가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정확한 입장, 비상계엄 해제 때 우리가 참여를 대거 못했던 데 대한 잘못,
그 이후에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반대의 입장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당의 입장을 지금 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렇죠. 구체적이고 이 사태에 몇 가지 제일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거다. 근데 그걸 정하려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 이 사람들이 지금 연말 연시에 진짜 모든 휴가고 뭐 휴리고 다 반납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당의 갈 길에 대해서 이런 쟁점들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입장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위에 사과를 한다면 국민들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사과가 아니라면 저는 국민들 화만 북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과가 아니고 대충 설렁설렁 사과를 하고는 그러고 행동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계속 비호하는 정당으로 만약 갈 것 같으면 그러면 사과 하나 많아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이제 윤 대통령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대통령과 분리를 할 거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입장 정리에 달린 겁니다. 우리 당이 만약 이 비상계엄은 잘못했다. 헌법 파괴다. 반헌법적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에 그렇게 참여하지 못한 거 죄송하다. 잘못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도 잘못했다. 이런 거 전부 다 반성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윤 대통령 문제는 헤어질 결심이라고 그러죠. 헤어질 결심을 하고 완전히 절연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뭐 윤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 그러는 거 그거 맞다. 예, 내란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우기고요. 비상계엄 크게 잘못한 거 없다. 또 탄핵당할 정도는 아니다. 만약 그런 입장으로 갈 것 같으면 대국민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입장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출당 제명할 명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제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단순한 상식과 논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 사람들이 당을 완전히 망치는구나. 라는 그런 정말 이 비통한 생각이 드는 거죠.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예. 그 1호 당원 출당도 포함이 됩니까? 출당 제명은요. 그것만 해갖고는 쇼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뒤늦게 출당시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나면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 줍니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다 우리 공동 책임이고 공동 운명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입장 정리와 대국민 진짜 진정한 사죄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냥 화장 고치듯이 출당 제명만 해가지고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국민들께서 그러면 출당 제명하면 그것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으로부터 국민의힘은 완전히 3인이 된다, 면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윤 대통령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막 자꾸 지연시키고 서류도 안 받고 자꾸 그런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시는데 탄핵이 먼저다라는 거는 대통령께서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말 좀 드리고 싶어요. 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본인의 안위보다 본인이 뭐 내란죄로 뭐 구속이 될 거냐 본인이 안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가 이익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로 갈지 모르는데 본인이 자신이 안위만 생각하는 이거는 정말 이 사태 이후의 대통령의 처신의 모습도 저는 진짜 그건 당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이걸 당론으로 정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진짜 너무 심하게 오버하는 거고 오만한 거죠. 아니 한덕수 총리가 총리 때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내란죄를 뭐 방조한 그런 책임이 있으면 진짜 탄핵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 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자기 말 들으면 살려주고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정치적 거래고 협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국회 추천목 임명 당연히 하셔야 된다. 하시라 빨리. 그다음에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아직 1월 1일인가요? 시한이 있어요. 그죠? 시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시되 제가 보기에 이번에 사태는 공수처나 경찰이나 수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시라 이거죠. 그런데 공수처나 경찰의 능력 이걸로는 수사가 잘 안 될 겁니다.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다운 결정을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권한 대행이. 그래서 옳은 거는 저는 그걸 다 임명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특검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보이는 행태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오만하고 너무 막 정치를 무슨 거래하듯이 한철수 네. 그 한덕수 네. 그 권한대행을 겁을 줘 가지고 하듯이 거래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서두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도 모든 건 지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될 문제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민주당이 이제 뭐 탄핵 심판을 빨리 하라는 식으로 서두는 것도 그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